자자자 읽어보세요 이거. 응?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다 나온대. 여기서 다 나와. 여기서 다 나온대.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나오겠습니다. 영단기 신토익 RC 20일 속성이죠. 진짜 우리 유튜버들이 제품 소개하는 대로 이렇게 앞에 표지도 짠짠하니 반딱반딱하니 질감이 괜찮아요. 괜찮고요. 넘겨보겠습니다. 많이 봤던 여자 얼굴이 나오고요. 그리고 상당히 두께가 얄다리하니 마음에 드는데 다 나온다라고 돼 있죠. 그죠, 다 나오죠. 근데 진짜 여러분 기본서의 압축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서가 사실 되게 좋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나는 토익을 막 990 필요 없고 사실 700, 800점, 800대까지만 받아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으로 충분하시거든요. 그래서 압축한 주요 내용만 담겨져 있는 이 책 정말 사실 제가 사랑하는 책인데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따끈따끈한 신간님이라서 따끈따끈한 신간 두 분에게 역시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에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댓글 많이 써주시고 참여 많이 해주시는 분들에게 드릴 거니까 활발하게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의 의뢰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의 의뢰인 한번 볼까요? 네, 우선 의뢰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또 오늘 이 방송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을 위해서 도대체 정재현의 토익 성적표가 뭔지, 왜 하는 건지, 뭐가 포인트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재현의 토익 성적표는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토익 성적표와 함께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이나 그런 모든 공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분을 뽑아서 그분의 성적표를 분석해드립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을 저희가 상담해드리고 올바른 공부 전략을 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정재현의 토익 성적표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정재현의 토익 상담소다. 맞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처음 이분을 뵙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누구야 할 수 있는데 저희 정재현 어학연구소의 실장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하는 토익도 요즘에도 보시고 또 계속 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의뢰인의 성적표를 분석하면서 사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고민을 다른 분의 고민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부 방법.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해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이분이 누구신지 저희가 한번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분의 성함은 우선 이지땡. 네, 실제 땡자가 아니고 뭔지 아시죠? 이지시고요. 30살이시고 89년생. 네, 대학원 석사생이시고요. 근데 이 대학원 졸업을 위해서 토익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네요. 근데 중요한 건 1년 동안 1년 맞아요? 1년 만에 이 점수가 된 거죠. 진짜 근데, 네, 1년 만에 RC 점수가 100점밖에 상승을 못해서 지금 495점 중에서 260점에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네,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H사, Y사 이게 문제집을 풀다가 현재는 정재현 선생님의 인문반, 속성반 강의를 듣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현재 토익 점수는 그래서 635점이고 목표 점수는 800점인데 아마 지금 이 라이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800점을 목표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과 같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도 많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 이번에 성적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표를, 네, 토익 성적표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비밀이 있어요.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이지땡님의 네. 1년간의 토익 성적 변화를 한번 볼게요. 그래요. 네. 그 작년 1월부터 보셨어요? 작년 1월부터? 한번 볼까요? 진짜 딱 1년이 된 거네요. 그죠? 총점은 530, 560, 510, 560. 1월부터 8월까지 30점 올랐습니다. 네, 사실 시험을 보시면서 이런 점수가 계속되면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돼요. 그죠? 네, 이게 만약에 800대라 하더라도 820, 850, 860 이렇게 800대라도 계속 지속되면 뭔가 되게 위축되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죠. 사실 500대가 이렇게 계속 되는데 시험을 계속 보신다는 것은 우선 저는 뭔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great, super great. 사실 이러한 정신력과 마음가짐이라면 뭔가 공부 방법만 제대로 한다면 확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맞아요. 싶네요. 일단 포기를 모르시는 분 같아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끈기가 그래요. 있으시고. 네. 사실 그리고 이분을 선택한 것도 이분의 어떤 사연이라고 해야 되죠. 사연이 되게 절실하게 느껴졌죠. 맞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연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해요. 그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좋아요. 네. 지금 엔젤로 러브님이 저랑 비슷하네요.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WNSTN님도 나랑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 엔젤러브님이 방학 때만 보는 패턴 아하. 그러네요, 진짜. 진짜 그렇네요. 네, 겨울 방학과 여름 방학에만 맞아요. 네, 공부를 대략 하다가, 대강 방학 때 좀 하다가 또 앉아서 또 반복하고 그죠, 또 반복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성적표를 우리가 지금 봤는데, 어쨌든, 사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뭔가 500점이 계속 유지되는 건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좀 더 그러면 자세하게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 전에 선생님. 네네. 최근 시험이 또 있어요. 아하. 최근 시험. 최근 10월. 10월이네요. 네. 이때는 3개월 전이네요. 600을 넘었어요. 635점. 635점이요. 그래서 작년에 RC 170에서 작년 10월 10개월 동안 265가 된 거죠. 그래서 100점이 좀 오른 상황이네요. 사실은 95점 올랐네요. 네, 그런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더 정확히 분석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요. 자, 근데 저희가 3회를 해오면서 1회, 2회 RC 분석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혹시 또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 있을 손 수 들어보세요. 있으니까. 손이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또 보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릴지 그 설명의 범위를 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걸 저희가 먼저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어떤? 그렇죠. 네네. RC 저희가 이제 분석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토익 성적표를 딱 받으시면은 그냥 위에 있는 LC, RC랑 총점만 보고 몇 점이구나 하고 말잖아요. 맞아요. 많은데 사실 그 밑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고 또 표가 있는데 그것들을 무시한다는 거죠. 우리가. 맞아요. 거기에 상당히 많은 정보가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정보가 숨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거를 분석해서 3회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혹시 모르신 손 드시는 분 상당히 많으신데요. 상당히 많네요. 네, 네. 쫑아님, 아님, HSH님, 엔젤러브님, 그다음에 셀리 귀여왕님, 좋은데요. 셀리 귀여왕. 셀리 귀엽죠. 그래서 네 이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설명 5개 파트인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크게 5개가 있어요. 위에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면 맨 위에 있는 것은 글을 읽고 그 글을 추론하는 능력. 그러니까 독해에서 말하는 추론 문제 같은 거가 네, 되겠죠. 파트 6의 추론이 요구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6, 7에서.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구체적인 정보를 묻는 그런 문제. 세부사항. 세부사항 그렇죠. 문제.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세 번째는 연계 문제. 연계 문제. 파트 7 여러분 많이 마지막에 있는 힘들어하시는. 거. 그렇죠. 거의 대부분 많이 못 푸는 그런 문제.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평균도 제일 낮은 것 같아요. 네. 연계 문제가. 근데 저 안타까워요. 연계 문제도 패턴이 있어요. 그래요? 네, 연계 문제 패턴이 사실 이걸 시험을 1회, 2회 봐서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계속 보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계속 시험을 보면서 저희 연구소 연구원분들도 연계 문제 패턴을 분석하는데 그 패턴을 분석하면 여러분 토익이 참 문제를 잘 만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진짜 패턴이 많이 반복된다. 이 반복되는 상황, 그러니까 연계 문제 패턴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문제가 어떤 내용이면, 그 다음에 보기가 어떤 형태면, 그리고 지문에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면 그 상황이 연계 문제로 나온다. 이 세 가지를 다 골고루 알잖아요. 그러면 뭔가 문제 풀 때, 연계 문제겠네. 이게 보여요. 어디 보면 답이 보이겠네. 이게 보여요. 그래서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고 문제 푸는 시간이 줄어든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독해만 잘한다고 이걸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가장 기본이에요.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해석을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긴 해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토익을 잘하는 어떤 전략이 들어가게 되면 그 전략과 함께 점수가 확 오를 수 있다라는 걸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한 상태에서 이어서 이어서 밑에 있는 두 개를 성적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볼까요? 네. 그 네 번째 거는 이제 어휘력. 그렇죠. 그죠? 5, 6, 7에 있는 어휘 문제. 가장 기본되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문법입니다. 더 기본되는 부분이죠. 더 기본되는 네. 그래서 이제 쭉 여러분 얘기를 들으셨는데 사실 우리가 파트가 5, 6, 7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문법, 어휘, 독해로 나누는데 여러 가지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어서 점수를 300대, RC 점수를 300대 이상으로 올리려면 여기 문법, 어휘의 바가 길어야 한다는 거죠. 가장 그쵸. 기본적으로 맞아요. 길어야 한다는 기본이니까. 거죠. 네, 진짜 기본 중 기본이니까. 좋아요. 자, 이게 엔젤러버님이 지난 강의 다시 보기도 해주세요 했는데 네. 이번 주 내로 서비스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처음 보신 분들 1, 2화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주 내에 시작될 거니까 꼭 다시 와서 확인해 주세요. 맞아요. 특히 파트 7이 약하신 분들은 파트 7에 관한 얘기를 지난 바로 2주 전이죠. 그러니까 지난 그 라이브 강의에서 제가 많이 다뤘기 때문에 꼭 그 강의 다시 보기로 봐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파트 7에 관한 꿀 정보들이 꿀꿀꿀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생각난 게 또 페이스북 한번 더 얘기할까요? 페이스북이요? 지금 페이북 막 들어오신 분들? 네. 페이북 라이브 보시고 계신 분들은 빨리 영단 교훈피로 들어오셔서 같이 채팅에 채팅도 참여해 참여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자,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분의 공부 방법. 아니, 왜 이렇게 도대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500대 머물러 있었을까? 네. 그리고 최근에 본 시험, 그 한 달 사이잖아요. 한 달 네. 사이에 600점으로 올랐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나? 도대체 이 사람이 문제, 이렇게 오래 공부하는데 왜 점수가? 자기 자신은 그렇게 말할 거 아니야. 왜 이 모양이야? 맞아요. 도대체 뭐 뭐가 하는데, 잘못됐어? 열심히 하는데. 그죠? 네. 진짜 이게 공부를 안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또 공부를 하는데도 이러면 진짜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을 보면은 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이 학생이 최근 본 시험의 그 밑에 네. 분석표입니다. 그렇죠. 제가 퍼센트가 그래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밑에 그 세모 옆에 있는 게 그 시험의 평균 그리고 그 바 위에 있는 게 자기 점수인데요. 제가 이거를 평균 내가지고 옆에 적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1이면은 평균. 내 점수가 평균이고 1보다 낮으면 평균 이하, 1보다 높으면 평균 이상이다. 잘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 학생은 일단 다 1 이하예요. 맞아요. 1 이하인데 네. 특별히 낮은 게 가장 밑에서 이 문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0.75. 네. 단어는 어휘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문법이 사실 문제네요. 이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100점 만점에 92점, 74점이 아니에요. 네. 평균이면 진짜 반이에요, 반. 평균. 평균을 기준으로 1로 봤을 때 평균보다 지금 다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얘기했었죠. 점수를 올리려면은 뭔가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밟아가야 그 단계가 채워지면서 점수가 수장해서 확 하는 건데, 근데 그 단계가 무시되면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다 보면 시간만 많이 걸리고 점수는 제대로 오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지금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성적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요. 지금 댓글창 보니까 네. 이런 그래프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적표를 이걸 신청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확인하면 이걸 볼 수가 없잖아요. 아마 인터넷으로 그냥 인터넷 점수 확인 말고 맞아요. 아마 출력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보기나 그런 걸로 볼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우편으로 받으시든지. 네.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점수 확인하는 안에서는 없어요. 네. 그래요. 꼭 같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네. 한번 볼까요? 네, 맞아요. 세모 표시가 평균 점수예요. 지금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세모 표시가 평균이고 막대기 있잖아요. 막대기가 자기 자신의 점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지땡님의 공부하는 방법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영어 공부 토익
공부 경험을 적어주세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네. 네, 현재 토익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은 하루 4시간입니다. 4시간.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4시간이 사실은 적다고 할 수 없어요. 그죠? 네. 집중한다면. 4시간만 진짜 토익만 열심히 한다면, 사실 지금 500점이라는 점수는 말이 안 되고, 적어도 한 달 만에 4시간을 매일매일 투자해서 한 달을 공부한다면, 한 달 만에 700은 충분히 가뿐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7, 800 충분히 가능해요. 누구나. 네, 맞아요. 누구나 가능하거든요. 좋아요. 4시간씩 공부하고 있는데, 처음에 토익 공부를 할 때, 이분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토익 공부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만 많이 알면 된다고 생각해서, 아하. 흔히들 말하는 H 토익 천재, 음흠. Y 토익 문제집, 그냥 그것만 푼 거예요. 문제집만 풀었다. 네,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단어만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 네네. 그래서 이제 풀면서 모르는 단어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1200개 단어를 본인의 단어장에 딱 적은 거죠. 그렇게 꾸준히 반복하면서 외우다 보니 토익에서 나오는 단어가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stupid. stupid. super stupid. 네. 무료 문제집 2권이나 풀고 깨달은 바가 토익에서 나오는 단어는 비슷하다. 있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세요. 어떤 실수냐면 실전 문제집 있잖아. 실전 문제집을 그냥 많이 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문제 푸는 노하고 생기면서 문제를 잘 풀게 되면서 결국 점수가 올라서 언제 7, 800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기본적으로 영어가 어느 정도 돼서 잡혀져 있어서 문제집을 풀면서 유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가능한 거고요. 그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영어 공부 자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절대 문제풀이만으로 점수 오르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 라는 말씀을 강하게 좀 드리고 싶어요. 그쵸. 그냥 수학의 정석도 안 보고 바로 그냥 수학 기출문제 푸는 네. 그런 어리석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천재 문제집 풀이가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천재 문제 막 열심히 풀면 점수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진짜 아니다. 정말 super stupid 이라는 얘기, 오히려 시간을 낭비한. 왠지 알아요? 왜냐하면 현재 문제집을 풀잖아요. 푸는데 어느 정도 실력이 있지 않아. 없는 상황에서 문제집을 풀어. 그 문제집을 풀면 채점을 하겠죠. 막 비가 내려요. 틀리는 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틀리는 게 많아도 이게 왜 틀리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문제를 틀린지도 모르겠고, 다음 해를 풀어도 또 똑같이. 패턴이 없는 거예요. 패턴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틀리기 때문에 패턴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식이 돼버리면 결국은 자신감이 줄어들면서 내가 그 문제에 관해서 해설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 해설 순간 흡수할 뿐 나머지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문제풀이로 절대 닦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뭔가 내 실력이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풀이만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점수 떨어지는 약을 먹는 것과 같다. 정말 끔찍한 거잖아요. 끔찍하죠. 시간 들여서 문제집 사가지고 문제 푸는데 점수 떨어지는 약을 먹는 것과 같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 내가 배운 게 여기서 정리한 게 다른 데 정리가 되지 않고 그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 정말이야.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네. 그 단어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단어를 정리한 건데, 네. 굳이 시중에 네. 단어를 정리하라고 복화책이 다 있고 거기 많이 나오는 문제 그 표제가 다 있는데 굳이 본인이 이렇게 오랜 시간 공부해서 깨달은 거라면 네. 시간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기본서 인강 한번 다음에 안 보이네요. 한번 들었는데 진짜 달라요. 그죠? 혼자 문제지만 풀었을 때 매번 점수 그 자리에서 포기하던 찰나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주변에 문제 많이 풀면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다 사실은 공부를 이상하게 한 학교 선배. 그렇죠. 예. 원래 공부를 좀 하던 사람이 자기는 이렇게 하니까 됐다고. 그쵸, 맞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데 서로 네. 다들. 자, 그래서 문제집만 푸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 싶고, 그리고 특히 문제집을 풀면서 자기가 모르는 단어를 다 정리한다라는 것은 네. 문제지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이 있잖아요. 단어들 중에서 어떤 단어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고, 사실 문제지마다 다른데 어떤 단어는 사실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그걸 다 적어서 외운다라는 것은 stupid.
그쵸, 스튜핏이고. 네. 파트 7은 어려운 단어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시간 네. 버려 스튜페. 몰라도 되는 단어가 너무 많은데. 맞아. 몰라도 되는데 외워 스튜페. 그니까요. 그래요. 아,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단어. 그거 아니에요. 그 방법 정말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단어를 외우는 것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단어 어휘책을 사면 표제어가 있어요. 대부분의 그 단어집들이 보게 되면은 표제어들이 있고 표제어 다음에 뭔가 완성 단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되게 네. 복잡한 단어들이 많은 단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선 여러분 봐봐요. 표제어 있잖아요. 표제어에서 가장 정답이 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제를 외워야 되는 것이 왜 그렇겠어? 생각해봐. 아니 정답이 되는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이 될 만한 단어를 외워라. 그리고 지금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서에 어휘 섹션이 있어요. 그 어휘 섹션엔 모든 단어를 다 담을 수 없잖아요. 어휘집이 아니니까.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토익에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온 애들만 빈도순으로 모아서 만든 게 기본서의 어휘 섹션이에요. 명당의 교재예요. 그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한번 확인을 해보실게. 그 부분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께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 맞아요. 그렇게 공부를 했더니 한번 연관되는 부분을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공부했더니 음흠. 그 기본서 뒤에 그 있는 어휘에 있는 문제들은 웬만하면 거의 다 안다고 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영당의 신토익 RC 기본서를 공부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데이끝마다 나오는 보케블러리에서 빈출 어휘가 있는데, 대부분 다 아는 단어 같다. 그러면 이제 어휘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는 느낌까지 온 거예요. 그쵸. 그쵸. 예,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가 발생하죠. 한번 네. 읽어주실까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단어만 죽도록 이어도 점수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하. 파트 5의 경우 단어는 같은데 형태가 다른 경우 문제를 풀지 못했고 예를 들어 record, records, recorded, recording 그렇죠. 품사가 다른 이게 부분. 문법 문제죠. 네. 그렇죠. 혹은 뭐 명사절 접속사를 선택해야 하는데 뭘 선택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whether, that, what, 뭐 투부정사, 동명사 도대체 언제 쓰는 거고 왜 쓰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이제 강의를 듣기 전에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보니까 다른 일반 영어 문법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다른 일반 영어 공부를 시작하셔서 하다가 그거 끝나고 나서 이후에 이제 우리 입문서죠. 입문서의 시작반 강의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시작반 강의를 막 듣기 시작한 상황이죠.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우선 문제풀이로 시작해서 문제를 막 풀었다. 열심히 풀었어. 점수는 안 올라. 단어를 막 열심히 외웠어. 점수는 오르지 않아. 근데 현재 이제 기본서 부분을 살펴보면서 기본서의 어휘분을 봤더니 내가 어휘를 모르는 건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인강을 듣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뭔가가 확실한 점수를 얻으려면 상승을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봐요. 어휘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강의를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네.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이게 점수로 연결될까요? 자, 지금 셀리 기어님께서 이런 얘기해요. 나도 맨날 단어만 외우는데. 그죠? 그러니까 단어만 외워서 단어를 잘 알게 되면은 문제가 풀릴까? 이런 질문을 지금 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네. 채팅창의 글씨들이 밑에 있어서 기본서 단어 이게 별표하신 분도 있고요. 기본서 단어가 정답 단어를 모아놓은 건 맞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단어를 외우고 강의를 보기 시작했을 때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아닌가? 어떻게 되죠? 정답을 모르겠네요, 제가. 네. 여러분, 전 진짜 오늘의 이 의뢰인이 바로 제 앞에 있잖아요. 제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면 의뢰인한테 말할 것 같아요. 내 눈을 바라봐. 응? 이렇게 의뢰인 되게 싫어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 할 거예요. 해석 연습해요. 해석 연습. 여러분, 요즘에 토익의 오답 패턴을 분석하잖아요. 파트 7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단어만 아는 사람들이 딱 틀리게 보기를 만들어요. 단어만 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문장이 단어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묶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단어, 보이는 단어만 연결해서 퐁당 몇 개 단어를 내가 그냥 연결해서 해석하잖아요.
딱 그거와 의미가 비슷한 걸 오답 보기로 쫙 토익 천재.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국 학생들을. 그러니까 그 문맥에 맞는 단어의 뜻이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아는 그렇죠. 단어의 뜻으로만 그렇죠. 자기가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단어를 엮어서 내가 이야기를 만든 그 이야기 만들을 어쩜 그렇게 잘 아는지 토익이 그걸 가지고 오답 보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은 제가 문법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인문이든 기본서든 실전이든 어떤 패턴, 유형 강의를 하는 건 토익 시험 문제가 요래 나온다. 그 다음에 함정은 이렇게 판다.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 푸는 방법을 문제 풀면서 적용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떤 학생들은 강의를 듣고서 그게 쏙 들어와서 적용을 되게 잘해서 뭐 한 달 만에 900 넘겼어요. 이런 학생이 생겨요. 그죠. 근데 어떤 학생들은 아니에요. 선생님 강의 다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점수가 문제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알겠는데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적용이 안 돼요. 이런 학생이 있어요. 그럼 뭐가 다른 걸까요, 여러분? IQ가 다른 걸까요? 제가 처음에 말한 학생은 머리가 되게 좋고 두 번째로 말한 학생은 머리가 나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법에 차이겠죠. 공부를 어떻게 했냐? 해석을 했냐? 네, 사실 실장님께서 지금 도돌이표로 본론으로 돌아가기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정말 잘하고 계신 건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진짜 저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법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배우고 전략을 배우잖아요. 그거를 딱 적용을 잘해가지고 문제 딱 풀어서 맞히는 사람, 점수가 이렇게 오르는 사람은 내가 문제 풀 때 빈칸 주변이 어떻게 되는 사람이야? 해석이 되는 사람이에요. 빈칸 주변 자체가 해석이 연결돼서 되지 않으면 내가 문제를 풀 때 뭘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가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명사절 얘기도 하셨는데 네네. 명사절 that, whether, what 이란 단어의 특성이 있고 정답되는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자리가 있는 건데 그거를 그 포인트만 예를 들면 that 이 아이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whether 이 아이의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런 거를 포인트를 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whether이 인지 아닌지 라고 해석이 되고 그 앞에 빈칸 앞에 동사랑 연결돼서 뭐 인지 아닌지 안다 인지 아닌지 결정하다 요렇게 연결이 돼야 내가 문제를 풀 때 요게 맞겠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문법 문제가 내가 원했던 그 포인트 적용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게 되게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많은 학생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로자님께서 내 맘대로 해석, 내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봐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야 정재야 물론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지만 야 정재야 단어를 그렇게 니 퐁당퐁당 니 맘대로 단어만 연결해가지고 해석하오니 그러면 되겠나? 제대로 해석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아니 뭐라고 하지만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그죠. 그걸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뭘 가지고 하면 되냐고. 정재 선생님이 끊어읽기 해석하라고 맨날 아니 끊어읽기 해석이 어디 돼 있냐고. 얼마나 하면 되냐. 하루에 몇 시간 하면 되냐.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딱 이것만 해 하고 저한테 이렇게 떠먹여주는 선생님 전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하시죠? 모두가 그래요. 좋아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떠먹여주고 싶어요. 지금 에어비앤비 1화 네. 가산 불가산 잘 외우셨다고요?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 여러분 사실 저것도 전략이거든요. 제가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외우는 방법 설명하면서 또 역시 이야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단어 외울 때 외우기 쉽게 그런 것들은 좀 묶어서 외우면 좋겠고 자 다시 합니다. 아무리 문법 전략 문법을 푸는 방법 문제를 푸는 방법을 잘 알아도 내가 핵심 단어들을 알아도 단어를 덩어리로 엮어서 해석하지 못하면 문법도 못 풀어. 어휘 문제도 함정 빠져 못 풀어. 그 다음에 파트 7도 당연히 다 함정이 그런 함정이기 때문에 못 풀어. 그죠? 그쵸. 네, 맞아요. 게다가 어휘 얘기할게요. 특히 어휘 문제 지금 저분 보면 그래프가 되게 낮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또 시험을 보셔야 되겠지만 기본서에 나와 있는 정답 단어는 거의 다 아는 수준인데 어휘 문제가 저렇게 낮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인 거죠. 그쵸.
보통 저런 분들은 어휘 문제가 보기가 2개 남았을 때 이건가 헷갈려서 딱 찍었는데 오답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즉 뭐가 답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가 아니고 거의 알 것 같아.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는데 근데 그 하나가 오답인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그죠? 그러면 그건 토익이 파트 5, 6, 7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어휘 문제를 내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아셔야 된다는 건데 우선 만약에 지금 프리패스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란색 책 강의, 인문서 강의 있죠. 인문서 강의에서는 정말 베이직한 기본적인 문법 지식을 주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휘 부분이 특히 약하다면 어떤 식으로 토익이 함정을 파는지에 관한 것은 기본서 주황색 어휘 강의나 아니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여단아 교재 있죠? 이 교재에 어휘 섹션에서 어휘 함정을 어떻게 파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 안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런 거죠. 자, 여기 지금 제가 적을 수가 없어서 입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적을 수 있어요? 좋은데요? 한번 적어볼게요. 봐요. Invest, Finance, 보기예요. Your Business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바로 지난달 얼마 전에 있었죠? 1월달 시험 문제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나오고 Your Ability 이렇게 나왔어. 너의 능력이었어요. A. Progress B. Evaluate 그렇지. 네, 이렇게요.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A하고 B 중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문제를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안다라는 거 그냥 뜻을 안다는 거잖아. 그지? 네. 뭐가 정답이죠? 자, ASDF님께서 이거 정답 A 선택하셨고 두 번째는 B. 아니구나. 네. evaluate 하셨어요. 지금 보세요.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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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라고 나오고 있어요.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고민합니다, 지금. 저도 네. 첫 번째 문제를 풀었다 틀렸었거든요. 기억하고 있군요. 네, 기억했는데 네, 하고 있는데 기억하고 계세요. 네. 아닐 것도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투더 900님께서 삐삐? 비비? 삐삐. 삐삐일까요? 자, 그럼 봐요. 핵심은 뭐냐면, 저도 모르게 지금 앞으로 가게 되는데 약간 좀 부담돼도 이해해 주세요. 그래요? 얼굴이 좀 너무 커지게 나오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invest라는 동사가 투자하다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동사만 딱 띄어서 외우는 거야. 투자하다. 단어점 보세요. 투자하다. invest 투자하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죠? 근데 동사 외울 때 토익의 문제 내는 패턴을 알잖아. 그러면 절대 이렇게 외우지 않아. invest가 투자하다라는 뜻일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in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투자하다. 뭐라고요? 어디에 투자하다는 invest in으로 써야 돼요. 하지만 finance라는 건 얘가 명사로만 알고 있잖아. 재정으로. 하지만 동사가 돼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다는 뜻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당신의 회사에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가 된다는 거죠. 삐삐. B 같았는데. 그렇죠. 맞아요. 원래 놓친 열차는 아름답습니다. 저도 이메스트 했었어요, 옛날에.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오답으로 나온 동사가 반복해서 나와요. 그 리스트를 벗어날 때도 있지. 근데 그 리스트가 계속 반복돼요. 그게 핵심인 거야. 아니, 솔직히 계속 반복되지 않으면 약간 힘이 떨어지지 않아요? 수많은 단어를. 맞아요. 어떤 하시가 너무 괴로운데 그 리스트가 정해져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은 반복된 실수를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요. 자, 그래서 invest in 꼭 기억해 주시고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progress라는 이 단어는 뭔가를 발전시키다라는 뜻의 타동사로선 쓰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동사로 쓰여요, 만. 아, 그래요? 네, 뭔가가 발전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정답되는 거지. 이별도 정답했어요? 정답하신 분 역시 손 들어보세요. 이번 달 시험 보시고 지난달 시험 보시고 이별도 정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훌륭합니다. 네, 그래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토익이 원하는 어휘도 방법이 있다는 거죠. 문제풀이 방법이, 그걸 좀 배워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봐요. 쭉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볼게요. 이분의 공부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가 되는 거죠. 문제만 죽도록 풀었다. 그래서 시간을 버렸다. 더 헷갈리게 됐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법을 들었고 그 상태에서 토익에 관련된 문법 강의를 듣고 있는 상황이다. 어휘는 어느 정도 공부해서 어휘는 그래도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가 성적표가 이렇게 낮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어 자체의 뜻을 아는 것에서 벗어나서 단어를 좀 더 연결해서 해석하기, 끊어 해석하기로 가서 끊어 해석하기가 점점 잘 되면 잘 될수록 문장 구조도 잘 보이고 그리고 파트 7 해석도 빨라지고 이래저래 좋다라는 거고 문법 문제 적용도 잘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로 어휘 문제, 토익이 어떻게 어휘 문제를 내는지 그 어휘 문제 내는 어떤 방법 그리고 함정 패턴도 파악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쭉 이어서 네. 읽지 않은 것 한번. 네, 요거 좀 이거 지울 수 지울까요? 없나요? 잠시만. 지워드리겠습니다. 네, 수제 지우개네요. 자, 지우개. 네, 수제 지우개 하나씩 다 지워야 되는 그런 이렇게 상황입니다. 늦게나마 문법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럼 이제 다른 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하셔볼게요. 이거, 이렇게 바꿔주고. 그죠? stu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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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 까지 왔어. 늦게나마. 늦게나마. 네. 하는 건 잘하고 있는 거고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파트 7은 하루에 3지문씩 풀고 있다고 합니다. 꾸준히. 꾸준히 풀고 있다. 네. 그런데 파트 6를 공부하지 않고 있대요. 파트 6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파트 5와 6, 7의 중간 지점이라 생각해서 두 개의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데 굳이 파트 6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파트 6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stupid. stupid. 아니 5, 6, 7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되게 긴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공부한 양, 문제를 풀면서 생겼던 감각이 그대로 적용돼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파트 6만의 문제 유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물론 5를 공부하고 7을 공부하면 6 영향을 미쳐서 6가 훨씬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6를 하지 않으면 뭔가 6 부분에서 많이 틀려서 내가 원했던 점수를 그 몇 개 때문에 못 얻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파트 6 공부는 꼭 하는 걸로. 네, 6 공부를 꼭 하셔야 되고요. 특히 파트 6에서 신유형 문제가 4개가 나오거든요. 네. 네, 4개가 나오는데 그 4개 부분이 약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4개 부분도 공부 방법을 좀 아셔서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파트 6의 어휘 문제는 5의 어휘나 7의 동의어와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의 어휘 문제예요. 이게 문맥을 파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 6를 자연스럽게 제대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요. 좋아요. 자, 지금은 우리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네. 채팅창에서는 공부 네. 방법보다는 그렇습니다. 연구소실 실장님이 누구시냐? 누구냐고. 네, 그렇습니다. 네, 실장님. 남자분. 네, 맞죠? 그렇습니다. 네, 맞죠. 그래요. 좋아요. 자, 여러분. 또 하나 이상한 질문 해볼까요? 실장님과 저의 나이 차이는 몇 살일까요? 우리 이걸로 선물 주기 하는 거 어떨까요? 선물 주기. 그럴까요? 네, 마친 분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뭔가 채팅창이 약간 다운된 느낌이라서 이런 그렇죠. 질문 한번 던져봤습니다. 맞추시는 분께 뭘 드릴까요? 책을 드릴까요? 좋은데요? 네. 네, 실장님과 저의 나이 차를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에게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힌트 없나 힌트? 힌트요?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에 보다 이상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정하면. 그리고 또 누가 윈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맞아요. 모르는 거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잠시 쉬어가는. 그렇습니다. 보고 있다가 정답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실장님 더 많은 건가요? 핵심 질문 해주신 우리 창0203님 우선 great.
실장님 더 많은 건가요? 맞아요. 그래. 그래. 그렇죠. 아주 그래있죠. 그렇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게시판이. 네. 네, 그렇다면 다음 거 볼까요?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공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공부 계획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공부하고 들어볼까요? 있고, 네. 또 이렇게 공부할 것이다. 이렇게 공부를 할 것이다.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음흠. 정재현의 750 속성반 2인강 1회 정주행. 네. 한 번 다 듣겠다는 거죠. 이때 문제는 풀지 않겠대요. 왜요? 모르겠어요. 스탑잇! 진짜 스탑잇 많이 날라서 죄송해요. 지금 이거 의뢰하시는 분이 어쩌면 듣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영단기 신토익 기본서 데이 1부터 18까지 복습. 속성반 한번 봤으니까 기문서 책을 보면서 복습을 하겠다. 스탑잇. 네. 3번, 정지현의 신토익 알치 속성 노트 복습. 속성 노트 복습은 좋아요. 좋아요. 하지만 뭔가 순서가 이상한 것 전혀 같아요. 관련이 없어요. 이상해요. 네네네. 어허. 4번, 정재현의 650 한 달 끝내기. 그러니까 이제 인문 교재죠? 인문반. 1회 정주행. 어허. 네. 어휘는 거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보지 않습니다. 어휘는 보지 않고 보지 않는다. 문법 실전 문제만 공부합니다. 책에 있는 것들. 이때도 문제는 풀지 않습니다. 자,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분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RC에 관련된 책들이 여러 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강의가 있는데 현재 제 강의를 듣고 계신 상황에서 입문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기본서도 있고 그리고 지금 기본서 속성반인 거죠. 속성반 네, 강의를 들으신다라는 건데 그러면 입문서 강의도 듣고 속성반 강의도 듣고 입문서 책도 봐야 되겠고 속성반 하는 기본서 내용도 다시 한번 봐야 되겠고 이러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책과 그다음에 강의와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거 듣다가 저거 듣다가 다 하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욕심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해하지만 잘못된 방향이에요. 스톱뱃이에요. 여러분 왜 잘못했을까요? 왜 잘못됐을까요? 자, 어쨌든 지금 게시판에서는 네. 우리의 나이에 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네. 9살 차이 로사님, 우리 다음에 안 만나는 것으로 해요. 네, 로사님. 네. 정답은 자, 나중에 끝날 때 정답은 알고 나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교재가 레벨별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교재를 다 공부해야 내가 원하는 점수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강의를 다 들어야 그 점수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예요. 보세요. 입문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기본적인 문법이 약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인 문법을 정리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을 정리하면서 그 강의를 들어주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기본서로 넘어가잖아요. 기본서로 넘어갔을 때 기본서 전체를 다 보거나 그래서 기본서의 기본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속성반 강의도 듣고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것은 진짜 시간 낭비예요. 800점이 목표잖아요. 그러면 속성반 강의만 들어도 여다나 이 교재의 이 강의만 들어도 충분해요. 맞아요. 많이 하려고 욕심 부리는 것보다 하나를 딱 제대로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좋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하나를 딱 잡아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무조건 동시에 문제풀이를 병행하셔야 돼요. 제가 입문서 강의를 들을 때는 물론 입문서에 있는 문제를 안 푼다는 얘기는 아니시겠죠. 제가 그래서 스톱핏 한 건데 입문서 강의를 처음 들으면서 처음에 주어 동사 막 이거밖에 시작 안 했는데 실전 문제를 병행해서 푸는 것은 잘못된다. 그거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들어왔다. 그럼 우선 기본적인 아주 베이직한 것들은 정리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유형을 정리하면서 유형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때는 문제풀이, 실전 문제풀이를 병행해야 돼. 그러니까 유형 정리, 기본 개념 정리와 함께 실전 문제풀이를 병행해야 점수가 싹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강의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한 교재에 한 강의를 파면서 그죠? 파면서 그 다음에 여러 실전 문제가 함께 있는 실전 문제집을 실전 감각을 키우는 느낌으로 병행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실전 문제집이 없으면 사실 적중특강만 풀어도 네. 큰 도움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적중특강 문제도 정말 좋은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은 걸 딱 계획 안에 다 넣어놓고서 이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우리가 좀
방송에 적절하지 않은 말일 수 있는데 한 놈만 패야 돼. 적절하지 않았나요? 충분히 적절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놈만 패야 돼. 진짜 한 놈만 패야 돼. 예? 그러면 뭔가 정리가 되면서 예? 그리고 개념이 정리된 상태에서 내가 제대로 개념이 정리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풀리는 거네.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요. 좋아요. 그럼 이분의 그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3까지 이후에도 입문서를 풀고 근데 우선 좀 더 가기 전에 여기 네. 있는 그 질문들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럴까요? 네. 지금 성함이 안 보이는데요. 히읗 미음이신가요? 선생님 입문서 노란 책 구유형 거 있는데 이것만 먼저 봐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구유형 거 진짜 기본 개념 정리하기 아무 문제 없어요. 보셔도 돼요. 응. 그러니까 입문서는 진짜 영어 공부를 한지 주어하고 동사 찾는 것도 힘들고 부정사가 뭐지? 부정사만 들어도 왠지 기분이 나빠지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영어를 아주 거리가 먼 마치 제가 수학과 거리가 먼 것 같은 저 이해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맞아요. 쫑아님께서 실장님은 토익 몇 점이실까? 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800대십니다. 네, 곧 아마 900대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네. 자, 그 다음에 영국에 1년 계셨다는 분이 계시대요. 토익은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데 700점 목표로 보고 있고, 근데 영국에 1년 계셨으면 리스닝은 문제 없으실 것 같고. 맞아요. 리스닝만 해도 거의 800 넘는 데는 네, 제 생각에는 700 전혀 700, 문제 없을 700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서 한 회를 풀어서 자기가 뭐가 약한지를 좀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토익 시험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네, 역시 네, 실장님도 뭔가 분위기가 이렇게 점점 알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네, 좋아요. super great.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렇게 복습을 많이 하고 열심히 강의를 보시는 분인데, 네, 속성반 인강 한 번 더 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문제를 풀고 모르는 단어 헷갈렸던 법을 다시 정리하고 속성 노트를 또 보고 복습 노트를 정리하고 이제부터 이제 문법을 알고 있다 생각을 하고 문제집을 사서 꾸준히 푼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좀 약간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stupid 못하겠어요. 못하겠는데 그래도 마지막 한 번만 할게요. stupid. 자, 이게 지금 보시면 되게 복잡해서 저는 이 계획을 내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시간 많이 걸리고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딱 800점 목표시죠. 하나만 잡아요. 속성반 있잖아요. 속성반 지금 만약에 기본서로 공부하신다면 기본서의 파트 5, 6 속성반에다가 파트 7 강의 합해서 들으시면서 그거 쭉 공부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실전 문제집을 병행해서 푸세요. 병행해서 푸시고 그러면서 복습 노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의는 하나 들으시면서 완전히 내 걸로 정리하면서 듣고 복습 노트에 복습하면서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실전 문제를 병행하면서 나의 실전 감각을 키워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맞아요. 토익은 오래 공부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공부하시면 지쳐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들었던 부분을 다시 듣잖아요. 다시 들으면 그게 순서대로 한번 쫙 들었던 거를 그 다음에 딱 들었을 때 한 번 더 빠르게 들으면 정리된 느낌이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또 듣고 하면 내가 아는 거 듣고 있는데 지겨워. 맞아. 듣는 게 그냥 보는 거죠. 그죠?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숙제하듯이 이거 해야 되니까 마치 이거 끝내야 집에 보내주는 것처럼. 맞아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듣는 건 좋은데 내가 강의를 싹 다 끝낸 다음에 그다음에 빠르게 한번 착 듣는 거. 이게 좋지. 이거 들었다가 또 딴 거 들었다가 또 반복해서 앞에 거 들었다가 하는 것은 정말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로 제가 인문 강의에서 했던 얘기를 저렇게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되게 반갑더라고요. 네, 단어 벌써로이란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벌써를 그 얘기했던 기억나는데 네, 부산 분이시네요. 부산 분이시니까 벌써를 아실 거예요. 반갑습니다. 네, 욕 안 했어요. 저 방송에 욕하는 그런 여자 아닙니다. 그렇죠? 뭘 듣고 욕이라고 하셨지? 그래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공부 방법을 훨씬 더 간단하게 해주시고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고 4시간 하시면서 그죠? 반드시 해석하는 시간을 넣어 주시되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마무리를 못 했네요. 네. 기본서에 모든 파트 5 문장이 끊어읽기 해석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모든 파트 7 지문에 대해서 끊어읽기 해석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만 해도 끊어읽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거를 해석이 되게 약하면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1시간 끊어읽기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해석 우선 보지 말고 영문만 보면서 무슨 말일까 덩어리를 보고 무슨 말일까 덩어리를 보고 그래서 해석이 도저히 안 되면 끊어읽기 해석되는 거 보면서 아 요런 뜻이구나 확인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아 진짜요. 내 말만 믿고 정말 한 달 동안만 하루에 1시간씩 끊어읽기 해석해봐요. 정말로. 또 이제 적중특강도 다 저희는 끊어읽기로 해석을 제공하고 주니까요. 그리고 시중에는 이렇게 끊어읽기로 해석이 잘 돼 있는 교재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정말로 맞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저희가 네. 끊어읽기를 그냥 정말 알아서 끊어읽기 해석하고 제공을 연습하는 잘하고 거예요. 근데 이제 필요한 게 뭔지 알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걸 끊어읽기 맞아요. 해석을 해서 영단계가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지땡님이 네,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가지고 네. 빨리 800을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그 결과, 그 소식을 빨리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이 라이브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플랜을 엄청 많이 짜서 이거 듣고 저거 듣고 끝나면 이거 하고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하나에서 끝내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실 스타트 강의만 듣고도 800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거든요. 충분하죠, 사실. 그분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네. 문장이 보이는 거예요. 문장이 보이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그게 진짜 저 깊은 산 속에 토익 고수가 한 명 살고 있어서 물어 산길을 건너 강을 건너 땅을 건너 가서 똑똑해서 고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라고요? 끊어읽기 해석해요. 그런 진짜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중요하다니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네. 부산 영단기에 강의하러 와주세요 하시는 드스드프 1583님.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오프라인 강의가 다음 달에 있어요. 2월 달에요. 다음 달이군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2월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강남의 영단기 학원에서 오프라인 강의 시험 막판 총정리 할 겁니다. 다 올 거죠? 올 사람 손. 특강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특강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포인트 마구마구 우리 이제 사실 온라인 강의에서도 얼굴을 보면서 맨날 인사를 하지만 한번 모여야죠. 그쵸, 한번 봐야죠. 진짜. 한번 봐야죠, 진짜. 언제까지 네. 또 인스타로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 맞아요. 네, 진짜 제가 언니로서, 절대 엄마 아니죠, 그죠? 응? 언니로서, 누나로서, 실제 얼굴을 마주보고, 포인트! 마구마구 전달하는 시간이 올 겁니다. 꼭 잘 보시고 영단기에서 아마 얘기를 할 거니까요.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특강입니다. 아마 라이브 방송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맞아요. 잘은 모르겠어요. 확실히 모르겠고요. 그래서 진짜 서로 얼굴 보고 이제 강의하고 나서 고민도 좀 듣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아마 라이브는 될 건데 네, 선생님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오프라인 하시는 건데 네, 맞아요. 네, 라이브로 보기만 좀 아깝죠. 그렇죠. 강남 오셔야죠. 네, 강남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오프라인 특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지금 그냥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잔말 말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세요. 오실 수 있다면 네. 그래요. 선물도 많이 준비해놓고 여러분의 토익 고득점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제가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방송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네. 저희가 이제 벌써 10시가 다 됐네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내일 저희 선생님 페이지 영단기 선생님 페이지 공지사항에다가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한 명 뽑아서 이 클로바 아까 스피커 당첨 클로바가 대답했어요 지금. 네. 이 클로바 선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단기 특강 교재 2분 저희가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낸 네. 우리 나이차 선생님과 저희 나이차 나이차 맞추신 분? 이거
공개하는 게 좋은 걸까요, 선생님?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공개하는 게 좋은지 참 모르겠어요. 그런데 맞추신 네. 분이 없었어요. 아침에 없었죠. 네, 맞아. 저도 봤을 때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럼 대충 아실 거예요. 대충 아실 거예요. 맞아요. 그럼 없었던 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강의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말씀드리면, 여기서 다 나오는데 이 교재 지금 강의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 강의 모든 파트 7 강의까지 다 마무리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완 강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좋은 소식도 이렇게 전하면서, 네, 이제 빠이빠이 할 시간인가요? 여기, 그래요. 10살, 11살, 12살, 이제 막- 15살, 14, 난리가 났네요. 네. 네, 그러면 실장님 나이가 혹시 21? 제가 굉장히 노안이라서 제가 아직 고등학생이거든요. 이번에 수능 봤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뻥이고요. 합니다. 네, 그래요. 4살? 네, 이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던지고 계십니다만, 저도 그냥 던져본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이곳에서 않을까. 정답 맞추신 분 제가 내일 적어드리겠습니다. 단기 특강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나왔어요. 정답 나왔어요. 네. 그래요. 그분 딱 기억했다가, 네.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좋아요. 어머! 흐무님께서 누나가 어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저분한테 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선물을. 그럼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흐무님. 흐무님께서요. 네. 네, 그래요. 네, 영단기님께서 역시 핵심 정리를 잘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실장님은 고등학생 발표까지. 그리고 그래요. 2월 특강 라이브로 지금 된다고 하네요. 네. 네. 많은 참여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영당 의원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영당 의원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네, 라이브 진행된다고 얘기하네요. 좋아요. 토익 성적표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네, 앞으로도 기회를 통해서 또 성적표 분석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 꼭 지난 라이브 성적표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네. 들어보세요. 그래요.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빠이빠이 해야 되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좀 부르면서 인사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엔젤라 러브님, 셀리 규영님, 그리고 TF3210님, 로사님, 그죠? 그리고 네, 9477님, 1583님, 모두들 다 시험 잘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진짜 2월달에 완전히 끝내야죠. 그죠? 모두들 바이바이. 흐모님도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바이바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 언제죠? 특강할 때. 바이바이.